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날씨의 원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날씨를 돈으로 산다는 것. 20년 전만 해도 물 한 병을 청량음료와 비슷한 가격인 1,000원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 건 흔하디 흔한 일이고 비싼 돈을 주고라도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를 피하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자동차 그리고 산업 활동은 석탄이나 휘발유 이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 이산화탄소가 날씨를 더 춥거나 덥게 더 가물고 더 집중호우가 오게 하는 등 극단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물이 오염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 날씨를 피하고 싶다면 날씨에 돈을 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 외부 효과로 인해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겠죠.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생산이나 유통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차비를 낼 때가 됐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을 외부 비용의 내재화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비가 바로 외부 비용의 내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차비의 구체적인 규제 사례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적게 부담해도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겠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탄소 배출이 많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가격은 비쌀 것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가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환경 문제가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06년) 세계 1, 2위를 다투던 유럽 최대의 알루미늄 제련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비극의 발단은 제련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탄소 규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던 석탄 발전소들은 규제가 시행됨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결국 이 비용을 전기 가격에 포함시키면서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 영향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던 알루미늄 재련소로 내려오면서 갑작스럽게 대폭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알루미늄 재련소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발전소하고 다르게 알루미늄 재련 시장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린 전기요금으로 인해 탄소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과 원가 경쟁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그 기업을 둘러싼 가치사슬 내부에 폭넓게 걸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비가 사업장 폐쇄였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형 사모펀드에서 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에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평가라는 건 기업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계산해 주는 일입니다. 컨설팅이 다 끝나갈 즈음에서 사모펀드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탄소 가격도 포함을 시켰나요? 아니요, 넣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 제기를 해와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분석했더니 연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재무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결국 그 사모펀드는 새롭게 계산된 가치평가 결과를 인수 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탄소를 돈으로 생각하는 습성을 갖지 않으면 경영 환경에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한 경영의 이슈로 고민해야 하는 거죠. 탄소 제약적인 경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탄소 가격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가격을 고려한 투자 결정, 탄소 감축을 통한 배출권 확보 등 기후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리스크 요인과 기회를 발굴한다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개 기업은 이미 탄소 규제의 대상이고 2017년 말부터는 중국의 10,000개 기업이 탄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모두 극단적 날씨 변화를 막기 위해 각 정부가 날씨의 탄소 원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날씨의 원가를 계산하는 시대. 기후변화가 위기이지만 관점을 바꿔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갔을 때 또 다른 기회이자 시장이 보일 것입니다. 알루미늄 회사가 조금만 빨리 탄소 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 문을 닫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모펀드나 피인수 기업도 미리 신경을 썼다면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다 큰 이익을 챙겼겠죠. 캠핑할 때 연기에 벌금을 매긴다면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는 사람은 혹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몇 가지 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